안녕하세요. 저는 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1차 경제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황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공인연합회는 2010년 제1차 경제 패션 세미나를 시작으로 2021년 제11차 경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상공인연합회는 다양한 콘텐츠로 온라인 행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한 상공인연합회 CACIAIC, Cámara Argentina de Comercio, Industria y Agropecuaria Coreanas의 김봉주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야 아르헨티나 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봉주입니다. 2020년은 현대 문명사회의 한 획을 긋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제11차 상공인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1, 2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면 세미나를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행사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1부 순서로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투철한 김성훈 의사를 모시고 현재 가장 관심 주제인 건강생활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견해,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현지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준비되었으니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공인연합회 모든 회원님들과 임원단, 자문단, 실장님, 그리고 20여 년 동안 저희 단체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신동석, 남정대, 이재훈, 김영준 고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 많은 후원을 해주신 제동포재단과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코트라, 제야 한인회, 제야 상인연합회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생활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분이죠. 다음은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의 이한일 공사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이한일 공사입니다. 오늘 10년을 넘어서 제11차 경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김봉주 회장님, 회장님 이하 회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래왔듯이 재해동포사회도 그간 수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민 1세대, 2세대 경제인들에 이어서 차세대 경제인들도 다양한 계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한인 동포사회가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서 우리 재외동포, 특히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원분들의 도전 정신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경제인들이야말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잘 포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선도적인 분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 경제인들의 도전 정신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넘기면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돼서 정상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건강이 깃드는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제 아르헨티나 한인회 백창기 회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한인상공인회 회원 여러분, 제아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록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형식으로라도 제11차 경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해주신 상공인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 임원님들, 특별히 우리 김봉주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라는 이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일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녀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특별히 저희들의 매일매일 생활하는 이 경제와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아주 큰 변화와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고 이 전환점의 시기에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방면에서 이번 세미나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비록 우리 아르헨티나가 코로나 사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상공인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 제아 한인 여러분들 다 건강에 각별히 준비를 조심을 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업마다 지혜를 모아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한인 사회가 되기를, 또 우리 상공인회 회원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박강욱 관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의 박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르헨티나 한인상공인 연합회 주최로 제11차 아르헨티나 경제 세미나를 개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큰 악영향을 받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이제 조금씩 끝나가는 것 같고 또 경제도 조금씩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아주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경제도 많은 위축을 보이면서 한국의 아르헨티나 수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들어와서 또한 아르헨티나 경제가 많이 회복을 보이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 또 아르헨티나의 또 한국에 대한 그런 수출, 또 서로 간의 그러한 이 교역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희망을 밝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커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경제 위기가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봐서는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또 가까이 봐서는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또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도 1997년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IMF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도 2001년도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겪는 이 위기만큼이나 컸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항상 더 큰 기회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또 그 경제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진짜 우리가 돈이 다 없어지고 또 사람 다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진짜 어떤 위기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심리적인 그러한 요인에 의한 그런 위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시에도 좀 더 열심히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참된 의미의 그런 경제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출을 많이 해야 그것이 바로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수출을 증대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보니까 지금 정부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가 보니까 이 수출 증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내 산업을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관계되는 그러한 법안도 많이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르헨티나 살고 있는 우리 많은 한국인에게도 큰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바뀌어져가는 이런 산업 구조,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아르헨티나는 반드시 쇠고기만 수출하고 또는 대두만 수출하고 공산품은 수입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알고 보면 그런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르헨티나 상품으로서 좋은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분야에 앞으로 점점 더 변화해가는 아르헨티나의 산업구조에 잘 적응해서 우리 한국인들도 좀 더 열심히 이 시대 추세에 맞춰서 노력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세미나를 기회로 해서 또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내다보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 또 새로운 그런 사업 분야 많이 발굴하시고 앞으로 좋은 그런 더 큰 번창을 누리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나라의 전문 병원, 의료보험 등등 참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김성훈 의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김성훈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 졸업하시고 오스피탈 포사다스에서 소아외래 석사 과정을 밟으시고 오스피탈 가라한에서 소아 피부과 전공과 오스피탈 비센테 로페스에서 성인 피부과 전공도 하셨습니다. 아르헨티나 피부과 학회 정회원이시고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클리닉 원장이십니다. 교민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원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클리닉 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강연에 초대해 주신 상공연합회 회장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연 주제는 건강과 질병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서 그 실체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계신 교포분들께서 병으로 아프실 때 방문할 수 있는 무료 병원, 개인 병원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건강이라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면에서 볼 수 있고 감정적으로 더 건강하다 할 수 있고 사회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도 영적으로 건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이란 질병이 없어야 되고 허약하지 않아야 되고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히 살아갈 때 진정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별을 보면은 50%가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10%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20%는 환경적 요인, 마지막으로 20%는 부모님께 받은 유전적 요인이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나에 따라서 그 기여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병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질병은 크게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같이 외부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병원체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전적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 통풍 같이 비감염성 질환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명칭이 코비드19로 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라 명칭함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를 두르고 있는 테두리가 왕관 모양이라 해서 영문으로 코로나를 따고 또 균은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 12월에 발생하였다 해서 코비드19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면은 먼저 무증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신체적 안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이나 일을 하지 말고 자가격리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한 증상을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많은 기침, 콧물, 목 아픔, 두통, 피로감, 근육통, 발열,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거나 설사하거나 눈이 약간 부어서 결막염이 생긴다거나 피부의 발진, 또 심하게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피부색이 약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상이라게 남아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입원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호흡 곤란이 생기거나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지 않는데 숨 막힘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염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입원을 요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부분 사망하시는 분들 90%가 이 폐렴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검사의 종류에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로나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에서 점액을 면봉으로 빼서 하는 유전자 검사, PCR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항원 검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혈액을 축출해서 검사하는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유전자 검사는 시간이 한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좀 비싸고 대신에 확진용으로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속 항원 검사가 있는데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리고 유전자 검사 대비 검사 시간이 좀 짧고 비용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고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체 검사라는 거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전자 검사나 항원 검사는 과거 감염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PCR 검사가 가장 정확도가 높습니다. 민감도가 98% 이상이라는 것은 양성일 때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98%입니다. 그리고 특이도는 100%인데 음성일 때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PCR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올 때는 100% 그 사람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 확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속 항원 검사법이 있는데요. 보시듯이 미감도가 90%, 특이도가 98%입니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그 침을 빼서 하는 PCR 타입 검사가 있는데요. 보통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안 사용하는 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이용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민감도가 92%, 특이도가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두 번째 검사는 이제 항체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보통 IgM과 IgG 항체 검사를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후에 한 10일 정도 지난 후에 IgM 검사를 해서 나오게 되면은 보통 현재 코로나 검사상 코로나가 걸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지나서 IgG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 감염이 2, 3주 전에 걸렸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혈액 항체 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백신이 아직 임상 실험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백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 일부를 주입시켜서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진짜로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시에 우리 몸에서 한 2, 3주 안에 만들어낼 항체를 수일 안에 항체를 빨리 만들어내어서 증상이나 후유증이 오기 전에 바이러스를 먼저 빨리 잡아내서 죽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바로 백신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균 바이러스 이낙티바드라고 해갖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은 상태에서 우리 몸에 주입시켜서 병을 유발시키지 않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시노파르, 이게 그 대표적인 백신이고, 그 다음에 시노박, 또 중국에서 만들었죠. 네, 그 대표적인 사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벡터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를 감기를 유발시키는 비슷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안에 합체를 시켜서 우리 몸 안에 주입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럼 몸에서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고 아까 사균처럼 똑같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보통 1차, 2차 접종하는 바이러스 벡터가 있고요. 1차만으로 끝나는 바이러스 벡터가 있습니다. 보통 1차, 2차 접종을 요하는 바이러스 벡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련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접종하기 시작한 스푸닉5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계열사로 해서 만든 코비시엘 백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옥스퍼드에서 영국과 스위스에서 만들어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 벡터에서 1차로만 끝나는 백신이 미국에서 만들어낸 잔센 백신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 만들어낸 칸시노 백신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백신이 남아있는데요. 유전자 백신이라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를 빼내어서 이 운반하는 단백질인 프로테인 캐리어에 합체를 해서 우리 몸에 주입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보통 항체를 만들어내는 효율성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고 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모던 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자 회사에서 만들어낸 파이자 백신이 있습니다. 현재 1차, 2차 접종을 전 세계에서 모두 끝낸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1차, 2차를 맞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1차, 2차를 맞고 난 후에 6개월 후에 맞은 사람들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해본 결과 파이자를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50% 정도의 항체가 남아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60% 이상 항체가 남아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접종, 매년 접종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백신 접종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1차, 2차를 18세 이상부터 접종하고 있습니다. 시노파르 1차, 2차를 또 마찬가지로 18세 접종하고 있습니다. 코비시엘 1차, 2차 접종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그리고 스푸닉5를 1차, 2차 접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가 2차 접종분이 소련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만드는데 너무 기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모더나 2차로 18세 이상을 대체해서 맞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칸시노 1차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지 못한 백신일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한 20만 개가 들어와서 2차 접종을 요하지 않고 1차로만 끝나기 때문에 2차를 맞으러 방문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빈민이나 뭐 불황자 대상으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더나 1차, 2차를 미국에서 현재 받은 350만 개의 접종을 12세에서 17세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 우선으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알켄타라의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2021년 11월부터 파이자 3차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알켄타라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료인과 또 면역 결핍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접종한 부위에 통증이나 멍, 발진, 약간 붓기가 있거나 가려움 또 열이 날 수 있는 열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증세로는 약간의 감기 증세처럼 뭐 불쾌감, 발열, 피곤함, 추위, 멀미, 뭐 관절통, 근육통, 두통, 편두통이 올 수 있고요. 심하게는 고열이나 혈청이 떨어지는 저하증, 그 다음에 발작이나 간질, 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맨 처음에 지금도 문제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혈액 응고 이상증으로 사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미래의 독감 백신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모두도 이제 생각을 하고도 궁금해할 텐데 앞으로 미래 독감 백신은 3종 독감이라고 해서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계절마다 맞는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포함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한 80%의 감기를 일반 독감을 유발시키는 시시지아 래피에트라는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총 3종 독감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가장 획기적인 독감이라서 그게 지금 현재 연구 진행 중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살면서 교포분들께서 아플 시에 어떻게 응급을 대처할 수 있는지를 잠깐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에서는 응급상황 시에 107번으로 응급 전화 연락을 하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앰뷸런스가 사고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개인으로 병원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보험에 연락해서 개인 앰뷸런스 불러서 개인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무료 병원으로 갔을 때 거기서 다시 개인 병원으로 또 이송이 가능하십니다. 보통 보험이 없으신 분이 개인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갈 수는 있습니다. 단지 경미한 증상일 시에 또 입원을 며칠만 할 시에는 부담이 좀 덜 드시겠지만은 혹시 대수술을 한다거나 큰 사고가 나서 뭐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을 한다거나 할 시에는 보통 부담이 클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비하고 진료비를 병원 측에서는 현찰로 병원마다 좀 각기 다르겠지만 한 1,5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현찰을 담보로 입금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사하고 진료 또 입원을 하는 도중에 그 진료비를 계속 쓰면서 돈이 모자랄 경우에 다시 또 같은 금액을 또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환자분께서 더 이상 진료비나 입원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병원 측에서는 그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이 환자분이 무료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보통 중환자를 받는 무료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원을 찾아갔을 때 무료병원이든지 개인병원이든지 본인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고 또 그리고 본인이 정말 큰 수술하거나 장기 입원을 했을 때 본인이 정말로 여기서 치료받고 싶다 하는 큰 병원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라 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상적으로 병을 다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은 또 자발적 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 퇴원은 본인이 아니 본인 가족이 이 환자는 퇴원을 원한다. 의사가 반대하지만은 그래서 의사의 반대 의사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아니면 가족이 책임을 지겠다고선 사인을 받고서 나오는 게 자발적 퇴원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중환자거나 대수술로 움직일 수 없거나 회복을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도 이 환자를 퇴원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무료 병원이나 개인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도 없고 자발적 퇴원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개인 병원을 처음에 보험 없이 찾아갔을 때나 아니면 무료 병원을 찾아갔을 때도
본인이 치료받고 싶은 정말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국립병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지금 지도를 보면요, 수도권 내에 아르헨티나가 사회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또 지금도 네,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국립병원이 한 개씩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은 의료진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제 국립병원을 보면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이 아베시아시에 가까운 알바레스 병원이 있고요. 또 약간 저쪽 콘스티튜션이라고 한 3-40분 거리에 아르케치 병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인분들 아베시아에서 백구에서 한 20분 거리에 두란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유층에 사는 파레르모 지역에 페르난데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가노라고 약간 비민촌에 있는 세실리아 헬슨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북쪽에 펜나 병원이 있고, 또 백구에서 제일 가까운 피니에르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 중에서 제가 추천을 이제 할 수 있는 병원들을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본인이 가장 가까이 사는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큰 사고를 당해서 정말 전면 검사를 해야 될 시에 그 병원에 CT 촬영기나 MIR 기계나 내시경 그런 검사기들이 다 갖춰지지 않다면은 다른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했다가 오거나 아니면은 검사나 학지나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데가 정밀 기기가 다 갖춰져 있는 병원을 들어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두란 병원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또 제가 모시고 가봤지만은 정말로 한인분들이 계신 데서 가장 가깝고 큰 병원이고, 서비스나 의료진이나 이 기술면에서도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입니다. 또 특히 이 신생아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산부인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케치 병원을 또 추천해 드립니다. 이 센트로이 지역에 있고 건물 밖에서 보시면은 엄청 고층 건물인데 이 장비가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웬만한 수술을 정말로 잘 합니다. 그리고 부유층에 있는 당연히 페르난데스 병원을 또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병원들이 응급실만 이제 사용하고 입원실은 거의 환자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거부하는 병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국립병원은 환자가 제 발로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절대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원실이 없거나 아니면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책임지고 입원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국립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나 병원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병원을 말씀드리자면 피루아노 병원이 또 북쪽에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온세 지역에 라오메키아 병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레쿨라데 지역에 리바비아 병원이 있고, 또 리니엘스 지역 루가노 쪽인데요. 마타이로하고 근접해 있는데 산토샤니 병원이 있고, 또 북쪽에 또르노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벨레사르피엘 병원이 그 벨레사르피엘 축구장 근처에 있습니다. 또 수비사레타 병원이 또 한인 지역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병원은 라오메키아, 리바비아, 그리고 또르노, 피르바노 병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전문 국립병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 국립병원이긴 하지만은 전문적으로 이 병을 치료하는 병원인데요. 첫 번째로 일반 정신과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보시듯이 토르쿠아토 데 알베알, 많이 알려져 있는 병원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성분들만 전문으로 치료받고 입원할 수 있는 모샤노 병원이 바라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정신과가 또 따로 보르다라고 바라카 쪽에 또 있습니다. 이게 콘스티튜션 쪽인데요. 그리고 소아 청소년 전문 병원이 또 따로 또바르 가르시아라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바로 남성 정신과 전문 병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또 신생아라면은 태어나서 1개월 미만 된 아이들만 다루는 병원이 사르다라는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 병원을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산부인과하고 신생아과 전문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병원이 무니스 15번지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 상황 때 무료로 가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치과병원이 한 군데 더 산체스 부타만테 2529원, 모두 카피탈 지역이죠.
독터 라몬 카리쇼라는 또 치과 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치과만 전문적으로 하는 돈 베니토 낑켈라 마르틴이라고 이 돈 페드로 멘도사 1795번지 카피탈 레에 또 소아치과 병원이 무료 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과 전문 병원이 보통 두 군데가 이제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이 산타루시아 병원입니다. 네, 상쿠안 2021번지라고 보통 온세 가는 쪽에 있죠. 정말 좋은 병원입니다. 24시간 응급 치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드로 라글레이스라고 후안베 후스토 근처에 있는데 여기도 안과 전문 병원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추천한다면 저는 산타루시아 병원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화기과 전문 병원이 우다온도가 까세로스 파르케 파트리쇼 그 근처에 또 있습니다. 우다온도는 무료 병원이긴 하지만 소화기과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이 나라에서 대표하는 병원입니다. 그다음에 안과 전문 병원이 또 파트리시아 아르헨티나 750번지에 마리아 꾸리에라는 병원이 또 까바시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과 전문 로포라고 이 나라에서 정말 대표를 하는 추천해 줄 수 있는 안과 전문 병원이 산마르틴 5480번지 모두 카피탈 내에 있습니다.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하상 전문 병원이 있죠. 이 웬만한 개인 병원보다도 정말 의료진들이 높은 수준의 정말 높은 치료율, 퇴원율을 갖고 있는 이 하상 병원입니다. 그래서 개인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하상을 당하게 되면 급하게 되면 먼저 이 하상 병원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바로 저희 백구하고 아베 중간에 있는 페드로고시나 369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대표를 하는 또 감염과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거나 또 가보시면은 들어보는 보실 겁니다. 무니스 병원이라고 이 나라 모든 각 주에서 치료받을 수 없거나 너무 힘든 이 감염으로 인해서 오는 환자들은 다 이 무니스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로카 병원이라고 재활 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이 수아레스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정신이라고 정신적인데 몸에도 이 같이 병을 유발시키는 신체 정신 재활 전문 병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만 전문적으로 재활 치료하는 병원이 또 페레 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제 봤는데 저도 몰랐던 거예요. 동물 전문 병원이 또 무료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무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또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다음에 소아과만 전문으로 하는 국립병원이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에는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아동 구티에레스 병원이 아바스토 쇼핑 바로 근처에 있고요. 두 번째로 가라칸 1980년도에 신설된 병원으로서 남미에서 제일 최첨단 정밀 검사를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아동 소아 심장 이식을 제일 잘하는 병원입니다.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보통 웬만해서 이 나라에서 이 소아 아동 병원이 이 가라카냐 구테레보다 더 좋은 데는 없고 특히 남미에서도 없습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외국에서 보험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서 이 가라카냐 구테레에서 소아 치료를 모두 이 수술이나 이식까지도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당연히 의료진 수준도 정말 뛰어나고 얼마만큼 정밀하냐면은 보통 이 가라카냐 구티레스 같은 경우는 소아 정형 외과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 아니 골반, 네, 척추, 이 디스크만 전문적으로 이제 소아만 보는 그런 의사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하고 뭐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소아과 전문 병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볼 때 소아 정형외과라든지 소아 피부과라든지 소아 이비인후과, 뭐 소아 산부인과는 없는 상황인데 이 나라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설비가 돼 있어서 소아과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티튜션에 까사쿠나라고 이제 페드로 엘리살데 병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병원은 카피탈에 있지만 지금 마지막 포사스 병원은 아르헨티나
수도권이 아니라 근교에 있는 병원으로서 라우메키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아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의 개인보험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보험료가 너무 이제 요즘에 이제 비싼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지하거나 아니면 보험 플랜을 낮추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병원에 이제 낙후한 시설인가 무료병원 갔을 시에 기다리는 뭐 시간이나 입원을 했을 시에 그 편리한 시설 그런 이용을 이제 위해서 개인병원을 아직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추천해드리는 병원이 오스테 병원입니다. 오스테는 이제 플랜이 210부터 310, 410, 510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보통 210만 갖고 있어도 웬만한 이 병원들을 가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오스테는 보험 회사일 뿐이지 본인이 보험 병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보험이 이제 큰 회사다 보니까 많은 병원들이 오스테하고 이제 협의를 맺어서 오스테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뭐 스위스 병원, 독일 병원, 이태리 병원, 플래니 병원 모든 병원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랜이 당연히 좀 높은 거에 따라서 이제 혜택이 더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이제 스위스 보험이 있습니다. 스위스 보험이 웬만한 뭐 중상층 분들이나 아니면 상층 분들도 요즘은 스위스 병원을 많이 이제 이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산부인과라든가 뭐 산모 관리, 신생아과 정말 잘 돼 있고 소아과 쪽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보험이 높으신 분들은 꼭 스위스 병원만 갈 게 아니라 스위스 보험에서는 다른 뭐 두푸이트렌이라든가 뭐 다른 병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또 가장 많이 이제 가입하고 계시는 독일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병원이 또 있고요. 요즘 이태리 병원이 모든 기계들이나 건물을 중축을 하면서 정말 인기를 이제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보험료도 좀 저렴한 중산층 분들이 이제 이용하기 좀 저렴하신 편입니다. 그리고 의료진이나 시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산타 이사벨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오민트 병원이 있죠. 그리고 오피탈 브리타니고 영국 병원이 있는데 옛날에 이미 오신 분들이 많이 좀 영국 병원을 이용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디페 병원이 있고 오피탈 고에메스가 또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도 이제 요즘 또 새로 중축을 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 알타살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 뭐 70세, 80세, 90세 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있는 보험입니다. 또 그리고 병원에서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고령자분들을 많이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직 놓지 않았는데 뭐 센트로 메디코 포레도에 나오는 보험도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르헨티나에서 단일세를 내고 있는 이 영업자인 분들은 단일세를 낼 때 거기에 해당되는 또 모노트리부토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뭐 오세카, 산콜살루 그런 보험 병원들인데요. 뭐 아주 큰 병원은 아니지만 한 중급급이고 국립병원보다는 좀 이용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단일세를 일부러 일을 안 하면서도 그냥 단일세를 내면서 그 병원에 가입해서 병원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을 드신 분들이 이제 빠미 보험을 각 지역에서 신청을 해갖고 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빠미는 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그 보험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빠미 회사에서 그 개인 담당 의사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책자를 하나 줘서 그 빠미 연금을 보험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병원들 리스트를 줍니다. 네. 보통 국립병원이나 이제 또 한 뭐 중급에서 좀 아래쪽 병원들이 이제 많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좋은 것은 이 빠미 의사가 처방전을 해줄 경우에 한 거의 60%, 70%까지도 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내신 분들한테는 좀 많은 그러니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추천을 이제 해주고 싶은 병원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신경이나 신경외과, 뭐 정신과 그런 치료를 이제 요한다고 하면은 오피탈 플래니를 추천드립니다. 개인 병원입니다. 그리고 파발로로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정말 전문 병원이죠. 또 파발로로 같은 경우는 신장하고 투석까지도 같이 전문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클리니카 두푸이트렌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쪽을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네바라고 이제 신경이나 이 신경 재활 치료를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는 병원인데요.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병원, 심지어 재활 치료에 필요한 이 풀장까지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춘 이 병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좀 멀지만 빌랄 쪽에 위치해 있는 오피탈 아우스트랄 병원을 또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혹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제 메일이나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리두기나 이 손 소독이라든가 또 마스크 사용을 잘 하셔서 건강히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저도 많은 정보를 배웠습니다. 김성훈 원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몇 개 남으셨다면 김성훈 원장님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 벌써 제 11차 경제 세미나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 10월 7일 세미나 2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